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올 한 해 주식시장을 장악했었던 수많은 거대 변수들 다시 한번 되짚어볼까요? 전염병과 전쟁, 물가와 고강도 긴축, 경기 침체, 그리고 시스템 위기 가능성까지 올 한 해 주식시장 변수들이었습니다. 과연 이 변수들이 내년에는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우선 물가와 긴축 이슈는 8분 능성을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쟁과 전염병 이슈는 끝날 듯 끝나지 않고 있는데 언젠가는 일단락이 되거나 결국에는 공존해 나가겠죠. 신냉전 체제는 아직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 경기 침체와 시스템 위기 가능성만 남아서 올해보다는 내년에 이 경계감, 어떤 악재와 부담 요소의 개수가 일단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나아가 경기가 반등하는 시기를 이제 보자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가 반등하면서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하면서 상승 사이클에 들어가는 시기가 내년 하반기 혹은 내년 연말 혹은 내후년의 상반기가 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점차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과연 코스피는 2,500에서 2,600선에 좀 더 가까워지게 될까요? 아니면 다시 한번 2,200선으로 후퇴하는 그림이 나오게 될까요? 연말을 앞두고 산타 랠리가 나올 수 있을 것인지 눈치 싸움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각국의 부동산 경기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소비만큼이나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부동산 경기 관련한 뉴스들을 보시면 역전세 난 심화 가능성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서 수억 원의 전세금을 돌려줘야 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집주인들의 모습들이 기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럼 오늘 수요일장, 오전장 세 분의 강한 녀석들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세 분의 강한 녀석들의 강한 코멘트 지금 바로 보시죠. 최태규 전문가 예상은 예상일 뿐 참고만 하자. 신기수 전문가 사우디의 중국 가세 확산되는 순환매 장세. 윤겸 전문가 기업 개별 모멘텀으로 대응하자. 이 가운데서 최태규 전문가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내년에 대한 전망이 점점 더 많아질 텐데요. 예상은 예상일 뿐이니까 참고만 하자. 어떤 걸 기준을 삼고 투자할지 오늘 알아볼까요? 네, 일단 지금 좀 막 시장에서 이제 내년도 시장 어떻게 갈 거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상저하고다, 아니면 뭐 상고하저다, 뭐 지각각 가지가지 예상치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내가 이제 어떻게 시장을 대응할 것인가, 결국 참고만 참고만 해야 되고 결국 그때마다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 실예로 작년도였어요. 미국의 최고의 그 IB 은행들이 올해 연말 S&P가 어떻게 끝날 거야 라고 설문을 했더니 대부분 우리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 5,200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4,000이죠. 웰스파고 5,200,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5,100, 그다음에 JP 모건 5,050이에요. 기고 난다라는 이들도 이렇게 허황된 지수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솔직히 채택교는 맞췄어요. 작년 연말에 올해 시장의 고점 어디냐라 할 때 1월 달의 고점이 나는 2022년도에 고점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어떤가요? 결국 1월의 고점이 지금까지도 갈 수 없는 그러한 지수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지수대 어떻게 올해 남은 거하고 내년도 시장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우리 미증시 한번 볼게요. 여기 위에 게 이제 다우고 다음에 아래 게 이제 나스닥입니다. 이 다우만 봤을 때는 와, 정말 어마무시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얘는 최근 고점 34,281 치고 갈 것 같아요. 반면에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때요? 못 가요. 그래도 나름대로 60일 이평선은 지켜주고 있습니다. 결국 다우하고 나스닥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 시장에도 일정 부분 좀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는데, 자, 그러면 미국은 미국이고 우리 시장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같은 경우 이 1134 저점 만들어 놓고
2,500에 1 모자란 2,499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 주고 있습니다. 일단 1차적인 조정 어제였습니다. 2,401. 제가 보고 있는 1차적인 저항 지지 라인이 2,400인데 거기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연말까지 갈 거니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12월 13일까지 한번 2,300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선물 보면 지금 잠깐만요. 한번 보시면 지금 선물이 314, 315 여기서 놀고 있는데 12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 지금 314죠. 지금 모든 포지션이 300으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 300이 지수 단위로 한번 봤을 때는 60일 이평선을 하회하는 2,300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 이 선물만 봤을 때도 제가 봤을 때는 한 2,300, 2,320까지는 한번 열려져 있다라고 봐요. 거기까지 오게 되면 저는 아주 매력적인 자리다. 오히려 그만큼 내려온다라는 것. 지금 시장이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는 이유가 있니? 없어요. 그럼 올라갈 이유 있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리고 올리고를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들이 할 거라고 좀 봐요. 그러면 이번 주는 어찌 보면은 이 2,400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요. 오히려 2,401 깨고 내려가게 되면 우리는 2,320 아니면 2,300까지 열려져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결국 그게 다음 달 되면은 쿼드러플 위칭 데이잖아요. 포지션 4구 그날 그 전에 뭐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아마 방향이 잡힐 것 같아요. 그건 우리가 관여할 건 아니고 결국 그들 입장에선 제가 봤을 때 한번 2,300까지는 열어놓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시장은 오히려 이제 상승 쪽으로 좀 방향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상승이 저는 지금 11월이죠. 11월 아니면 12월 내년 1월까지 얘가 내가 봤을 때는 아마 2,500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 12월하고 1월에 만들어지는 산타랠리 연초 상승 이것까지 합쳐서 나타나는 그 고점이 제가 봤을 때는 2023년도에 고점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시장 제가 계속해서 좋게 이야기하죠. 굉장히 좋아요. 시장이 하락하든 말든 종목들 장세는 어때요? 어마무시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죠? 어마무시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유념하시면서 지금 자리에서 어떤 종목을 샀어. 근데 좀 2,300, 2,320까지 빠져. 그걸 걱정하지 말고 거기서 한 번 더 산다라는 생각 가지고 가자. 그러면 오히려 이 12월 13일 날 CPI가 조금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 낮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다? 산타랠리 이어지면서 연초 상승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아주 매우 높다라고 좀 배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매력적이다. 근데 2,400을 한 번은 깰 가능성은 있다. 근데 그 깨는 거는 오히려 막 좋은 종목들이 조금 싸지면서 뭘 사도 수익 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가 시장을 한번 보는 것도 낫지 않을까 저의 생각입니다. 네. 최택규 전문가의 생각, 내년을 바라보는 생각, 바로 오늘 수요일의 코멘트였습니다. 올해 연초에 코스피 지수가 3,316포인트 이선이 고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적중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후에 정말 시장은 극강의 변동성을 보여줬고요. 최근 들어서도 변동성이 굉장히 셌습니다. 그래도 좀 긍정적인 게 11월에 나스닥의 7%의 강세, 이게 참 엄청난 또 변동성이었지만 또 희망적인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이러한 변동성들 이번 달에도 좀 확인을 하는 모습이지만 시장은 점차 조금 하단이 견고해질 가능성에 대해서 예상을 해줍니다. 2,400선 하지만 2,300선까지 좀 밀려 내려설 수 있는 일시적인 흐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후에는 2,600에서 2,700까지 전망해 주시면서 내년 역시도 상고하저를 보시네요, 전문가님. 네, 어찌 보면 그렇고요. 제가 보고 있는 거 저는 한번 크게 금융위기 이런 비슷한 게 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시점이 조금은 늦춰질 가능성은 있고요. 그게 좀 하반기가 될 가능성은 있다. 근데 그것은 결국 갑자기 급락 나오면서 1, 2주 동안 공포를 줄 텐데 그게 저점 형성되면서 오히려 제대로 된 투자, 어찌 보면 레버리지까지 일으키면서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내년 하반기에 올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힘들었는데
조금은 좋아질 것이고 한 번 더 문제를 야기시키지만 그거는 제대로 된 진바닥을 위한 과정이니까 오히려 그걸 또 도망가지 말고 즐기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그렇더라도 즐길 수 있을 만한 장이 나올 수 있다. 변동성을 활용하면 된다라는 것인데요. 일단은 상고하저라는 관점을 내년에 좀 탑재하고 대응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2750선을 지난번에 한번 그 상승의 목표로 주신 적이 있어요. 최상단을 2600에서 2750선. 이 선에 왔을 때는 이제 좀 확실하게 이제 완전히 배틀을 이렇게 치는 현금화를 해서 좀 확보를 해서 또 시장 분위기 좋아져도 좀 지켜보면서 잘 대응한다면 손실을 좀 복구하고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정말 궁금한 건 이제 1월장에 어떤 테마가 주도 테마가 될 것이냐인데 그것도 혹시 보이실까요? 테마는 그때 가봐야 합니다.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일단 뭐가 움직일지도 모르는데 제가 1월 달까지는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여튼 제가 작년에 또 하나 맞힌 게 에그플레이션이죠. 연초에 사료 좀 무지하게 움직였는데 제가 요새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건설 섹터. 좋은 거 없어요. 좋은 거 없기 때문에 오히려 연말과 연초에 이 건설주, 특히 중소형, 어제 많이들 움직였어요. 종목군들, 중소형 건설주. 결국 얘네들이 추가적인 상승이 저는 12월, 1월에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네, 1월은 아니고 지금 보이는 건 연말까지 봤을 때 건설주,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한 움직임 주목된다는 의견입니다. 또 1월에 보일 때 말씀해 주시겠죠. 네, 저도 계속해서 증권사 내년 바라보는 분석들 잘 보고 중요한 내용 있으면 꼭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태규 전문가 내년에 대한 전망, 예상은 예상일 뿐이고 참고만 하자라는 의견이었는데요. 내년도 2023년에 대한 질문 세 분께 드리겠습니다. 최태규 전문가의 의견에 공감하시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내년 주식시장 상고하저 장세가 펼쳐질 거라고 보시면 초록불, 그 반대 의견이시면 빨간불 주시죠. 최태규 전문가 그리고 윤겸 전문가 초록불 주셨고요. 그리고 신기수 전문가님 노란불 주셨네요. 신기수 전문가님. 저는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년도의 3분기가 경기 저점으로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근거는 뭐냐면은, 금리 고점이 저는, 내년 1분기 때 나온다고 봐요. 네, 그러면 그 6개월 후행한 이후에 경기 저점이 나온다고 보고요. 그러면, 주가 바닥은 한 2분기나, 2분기 말 정도에 주가 바닥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상반기 때는 좀 주식시장이 힘들고, 저는 오히려 좀 하반기 때 슬슬 좀 반등이 좀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 상반기 내에 상고하저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하반기는 주가의 회복세가 펼쳐질 거라는 예상이신 거죠? 예, 경기 바닥 전에 한 분기 정도 선행해서 주가 바닥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경기 바닥이 확인되기 이전, 한 분기 이전에 주가의 바닥이 나올 수 있다. 내년 한 2분기 정도를 주가 바닥으로 예상을 해주고 계시네요. 윤겸 전문가님 노란불 주셨어요? 네, 최태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분에 일부 또 공감을 하고요. 어차피 이제 12월 끝났습니다. 올해는 뭐 산타랠리도 사실은 기대만큼 분위기가 조성이 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6월까지는 어떠한 이제 이런 대내적인 악재 부분이 확실하게 어떠한 이제 뭔가 반전될 수 있는 명확한 호재가 발생을 하면서 그 외 악재들을 잠재우면서 추가 상승하기에는 상반기 1, 2분기의 시간은 좀 더 필요하다. 지금 뭐 인플레이션 둔화 얘기 정도만 나오고 있지 어떠한 이제 증시를 한 번에 어떠한 이제 반전할 수 있는 카드는 아직 실제 보이지 않는 상황.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상반기 6월까지는 좀 지켜보면서 6월 분기점에서 뭔가 정리되고 어떤 호재 부분이 엮어지면서 하반기에 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네. 그러면 1월 효과 없다고 보시나요? 효과가 없다기보다는 이제 그 안에서 약간 좀 지지분열하게 흘러가는 그다지 큰 상승도 아니고 큰 하락도 아닌
횡보 장세가 어느 정도 시간이 먹는 게임으로 소요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종목으로 봤을 때는 어떨까요? 네, 지금 뭐 주도주가 없는 준주도주 시장에서 그 준주도주 내에서 순환하면서 돌아가면서 포지션을 좀 옮겨가면서 그 안에서 상승과 등락이 오고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종목별로는 변동성이 굉장히 또 화려합니다. 오늘은 웹툰주의 상한가 시세가 눈에 띄는 하루죠. 첫 번째 코멘트 소화해 봤습니다. 최택규 전문가의 내년 전망이었고요. 두 번째 코멘트 가보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 사우디의 중국 가세, 확산되는 순환매 장세. 사우디 왕세자가 진짜 짧고 굵게 호탕한 회담을 하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사업을 자네 하고 싶나 이렇게 질문을 했죠. 우리 총수들에게. 그리고 중국 쪽에서는 한중 정상회담의 어떤 결실로 어제 청와대 쪽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이 한한령이 좀 해제되는 분위기가 나오면서 중국의 OTT에서 한국 영화가 방영되고 있다. 이런 내용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오늘 뭐 제가 오프닝에서 얘기하지 않았지만 또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국내에 기지를 마련해서 연구 개발을 할 것이다. 라는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채팅창에 또 굉장히 반가운 소식 속보로 전해주고 계십니다. 지크님 고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윤석열 대통령과 화상 면담을 가지고 투자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지금 속보로 나오고 있는데요. 기가팩토리에 한국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머스크도 탈중국에 대한 움직임을 조금씩 보여줍니다. 중국 내 생산 기지가 주로 있었던 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쪽에서도 이제 한국에 대한 투자, 정말 우리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직접 얘기했는데 결국에 기업인을 통해서 또 이런 반가운 소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까지 한국에 대한 투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신기수 전문가의 의견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오늘 보면은 이제 뭐 한한령 해제 관련해서 뭐 종목들 같이 움직이면서, 지난번 네옴시티 관련주들에 더해가지고, 종목들이 점차 이제 확산되죠. 순환매가 돌 수 있는 섹터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FOMC 전까지의 시장의 순환매를 계속해서 돌릴 수 있는 하나의 동력들이 좀 형성들이 더 많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FOMC 이후에 산타랠리가 온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 미국 증시를 보면은요, 미국의 이제 경기 전망들이 나왔어요. OECD하고 골드만삭스는 내년도에 연착륙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JP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에는 시나리오를 한 4개 정도 냈는데, 그 중에 3개가 이제 경기 침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조금 더 이제, 강하게 좀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경기가 어쨌든 내년도에 경기 둔화 이상은, 나올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또, 미국의 이제 부동산 업체죠. 레드핀에서 조사한 거에 따르면은 3분기 때 이제 기업 주택 구매 건수가 전년비 29.7% 축소했다는 게 있죠. 부동산 경기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근데 어제 미국 증시가 반등이 나왔어요. 물론 그 기업들 실적 발표 좋았다 이러면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돼 있지만, 사실 이제 경기 침체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은, 요 근래에도 보면은,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면은, 오히려 시장은 아직까지도 반등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이 얘기는 아직까지 금리 민감도가 경기 민감도를 아직까지는 좀 우위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경기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면은 연준의 금리 인상 그 부분이 이제 완화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오히려 더 작동을 하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말 산타랠리가 오려면은 이게 계속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경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져 버리면요, 연말에 산타랠리가 못 옵니다. 그러니까 12월 달에 FOMC 때 금리 인상을 0.5%를 딱 하고 나면은, 그러면은, 이제는 금리 인상 속도는 피크를 찍었다는 게 확인이 되죠. 그 이후에 이제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계속해가지고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근데 현재까지 살아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12월 달에, 0.5% 금리 인상만 해준다면, 0.75만 아니라면은, 산타랠리가 한번 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이제 FOMC 의사록이 되는데 아마 12월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는 이제 여러 연준 위원들이 멘트들을 많이 했어요. 거의 0.5% 할 것 같고요. 내년도 최종금리 전망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좀 관심을 가지는데 사실 뭐 지난주엔 7%까지도 얘기가 됐었고, 지금 뭐 미국의 최종금리 전망에 대해서 OECD 같은 경우에는 5.25% 얘기를 하고 있고 JP모건 체이스는 5.0% 얘기하는데 아마 연준 위원들 중에서 매파적인 발언한 사람들도 제 예상에는 5.25 정도 예측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그 정도면은 시장이 크게 뭐 흔들리지도 않고 또 뭐 옆으로 횡보하는 정도가 될 겁니다. 시장은 제 생각에는 뭐 계속해가지고 이제 12월 FOMC 이전까지는 계속해가지고 횡보를 하면서 종목 장사 전개될 것 같고요. 산타랠리가 오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S&P 500 기준으로 4,200, 4,300 사이 이 정도가 이제 뭐 목표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확실히 시장은 실적 장세로 넘어가지 않을까. 금리보다는 경기나 실적에 더 민감한 그런 장세로 넘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FOMC가 다음 달에 FOMC가 13일 날, 14일 날 이렇게 있으니까 상당 기간 그래도 많이 남았죠. 오늘 23일이니까.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 텐데, 순환매 섹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중국 한한령 해저 관련해서 오늘은 뭐 미디어, 엔터, 게임, 웹툰, 뭐 화장품까지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그런 메뉴가 좀 더 많아진다는 부분에서 뭐 괜찮다 보고 있고요.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소강 국면인데 오히려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오늘 같은 날은 올라간 종목 사기보다는 네옴시티 관련주들 중에서 강함을 보였다가 조정 구간에 들어있는 그런 종목들 잡는 게 가능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강조분 전략 말씀드리죠. 강한 종목, 조정 구간에서 분할 매수, 또 올라가면 분할 매도하자 말씀드리고요. 실적주들을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아요. 지금은 많이들 뭐 이 종목 저 종목 다들 조정 구간에 들었기 때문에 실적주로 한다면은 뭐 2차전지, 조선, 자동차 이쪽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요. 모멘텀주는 뭐 수소, 철도, 신재생, 5G, 건자재, 미디어 콘텐츠, 게임 이렇게 골라봤는데 뭐 수소, 철도, 신재생, 5G, 건자재 이거는 네옴시티 관련주들이죠. 그래서 이런 쪽에서 좀 쉬고 있을 때 잡아서 또 올라갈 때는 또 파는 전략. 또 오늘 중국 관련 종목들이 미디어 콘텐츠도 막 올라가는데 오늘 잡지 마시고요. 올라가면 또 매물 한번 맞겠죠. 또 빠지면은 또 잡아주는 전략, 또 올라가면 팔고 이런 것들이 이쪽에서는 또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뭐 다음 달 FOMC 이전까지는 계속해가지고 이런 정도의 단기 매매가 계속되면서 그리고 나서 FOMC 금리 인상 결정 이후에 한 2주 정도의 또는 1월 한 1, 2주 정도 그 정도까지의 랠리를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정말 그 미디어 콘텐츠주도 내년에 드라마 신작들 잘 좀 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이전에 한 적이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재벌집 막내 아들의 흥행 이후에 중국발 호재까지 더해지면서 오늘은 시세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 접근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들 섹터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요즘 TV를 통해서 볼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뭐 행복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월드컵, 드라마, 또 내년에는 뭐 DP 등 이미 넷플릭스에서 흥행했던 흥행작들의 시즌2, 3 이런 것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런 관련한 흥행 소식들이 계속될지 주가에 영향을 미칠지 잘 계산 작업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내년에 대한 전망 정리해 주셨습니다. 역시 오늘 신기수 전문가도 내년 전망을 꼽아주셨고요. 해외 쪽의 자료들을 쭉 짚어주셨는데요. 이런 가운데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질 때 시장은 좀 더 자유롭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전해진 속보를 좀 더 보면 지금 나온 호재죠. 머스크 쪽에 이제 투자에 대한 관심인데요. 일단 우리나라를 최우선 투자 후보지 중 하나로 꼽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동차를 생산하는 게 한국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다른 동남아 생산 기지가 될 수 있을까요? 한국도 끼워 넣어 줄까요? 정말 많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겠다. 인력 상황이나 기술 수준, 생산 환경, 이런 공급망의 환경 이런 것들도 다 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공급망 협력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직접 내년도 한국 기업으로부터 부품 구매 대금이 약 100억 달러, 약 13조 원 수준이 될 것이다라는 숫자에 대해서도 강조를 해줬는데요. 세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조분 전략으로 두 가지 섹터가 나왔죠. 실적주 그리고 테마주. 실적주에 대한 매집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초록불, 네옴시티 등 테마주에 대한 매집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빨간불 주시죠. 자, 네옴시티 아직 끝나지 않았을까 의견도 궁금합니다. 최태규 전문가, 신기수 전문가 초록불, 그리고 윤겸 전문가 노란불의 사나이, 노란불 주셨는데요. 윤겸 전문가님. 네, 네옴시티 일종의 여진이라고 하죠. 이제 뭐 지진의 표현하면 여진인데 아직도 그 상승할 수 있는 추가 모멘텀.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 방산도 또 얘기됐고요. 오늘도 이제 엔터테인 쪽이 또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이제 꼬리를 물고 연속적으로 이제 테마 그 섹터 관련해서 또 이제 그 같이 제휴해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추가 상승 부분이 좀 있다고 보고요. 그런 테마 부분에서 추가되는 부분도 봐야 되고 실적은 또 중장기적으로 실적이 받쳐줘야 또 주가가 당연히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특징을 잘 믹싱해서 조합해서 같이 보는 게 나을 듯해 보입니다. 네, 양수 겸장.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혼합시킨 전략이 유리하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네옴시티 관련주는 끝났다, 끝나지 않았다. 어떤 의견일까요? 끝났다, 끝나지 않았다. 아직 안 끝났다고 봅니다. 이제 또 더 이제 갈 물론 이제 것이다. 선반영이 많이 됐지만은 예. 추가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또 추가 동력을 받고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남아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최태규 전문가님은 초록불 의견 주셨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청개구리 기질이 있어가지고 우리 네옴시티 잘 되길 바라는데 얘가 신기루일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주제로서 한번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할 텐데 결국 이 빈살만 이 사람 자체가 좀 망상가고 몽상가래요. 결국 500m에 200m에 하고 170km를 그렇게 이어간다는 건 불가능하대요. 그러면 점점점 이런 식으로 해 가야 되는데 결국 가면서 설계가 바뀔 것이고 2030년까지는 제가 대부분 이야기하는 게 절반도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1970년도 오일 쇼크 때 처음 나오고 이제 좀 어찌 보면 2017년도에 이제 구체화된 건데 이러한 부분들 하나하나 제가 한번 짚어봤는데 재수 없으면 물릴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건설사 뭐 이런 계륵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요. 이 빈살만 이 친구가 제가 봤을 때 자기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의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현실과는 좀 동떨어져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투자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사우디가 도구로 하기 위해서는 유가가 지금 계속 80달러 유지해야 되는데 그럴 거냐? 저는 1, 2년 안에 유가는 60달러로 내려가요. 그러면 얘네들 이 작은 부분에 있어서 엉클어지기 때문에 누가 투자 안 들어오는데 혼자 한다? 내가 봤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 그 실예로 뭐 내일 얘기했지만 하나가 어디더라 중동의 한 군데 14조짜 했다가 포기해 버렸어요. 네네. 예, 그러한 것들 봤을 때 이 네옴시티 이 자체도 잘 되길 바라지만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유념하시고 일단 뭐 주가 움직이면 뭐 더 나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왕세자가 왕이 올라서야 될 거고요. 그리고 뭐 사우디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같은 경우도 시간이 정말 좀 많이 걸릴 수 있다. 또 정치적인 변화가 있으면은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일론 머스크 얘기도 머스크가 똘끼가 있어서 불안합니다. 앞산솔님께서 글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또 몬트리올의 아들님께서 현대가 우리나라에 테슬라 공장 들어오는 거 가만히 있을까요? 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실적주 매집 의견 주셨어요. 2차전 지수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LNF 좀 많이 빠지지 않았나요? 라는 의견도 있어요. 예, 저는 이제 아까 두 개 다 말씀을 드렸죠. 테마주로도 네옴시티는 아직까지 테마성은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사우디 재무장관이 뭐 한국 온다는 소식도 있던 것 같은데 뭐 아직까지 좀 오늘은 이제 중국 쪽으로 메기를 좀 뺏긴 것 같아요. 한한령 수혜 관련주로 메이가 뺏겼기 때문에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잠잠하죠. 근데 이게 이제 또 내일이면 또 역전돼 가지고 또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또 앞에 서고 뭐 이런 형태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종목 장세가 전개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뭐 2차 전지들 요즘에 많이 빠져 있죠.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2차 전지하고 요즘에 지수 관련 섹터의 대표 섹터가 두 개예요. 네, 반도체하고 2차 전지죠. 그러니까 지수 빠지니까 2차 전지 빠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수 올라가면 2차 전지 또 올라가겠죠. 더 빠르게 올라가겠죠. 지금 이제 전기차 쪽에 LNF, 에코프로, BM 이런 거 지금 사셔야 돼요. 모아 가셔야지. 그러면 또 이제 지수 올라갈 때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다 마찬가지죠. 뭐 이거 양극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소재지들 다 빠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맥락 하에서 매집을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자동차나 제가 뭐 말씀드렸던 뭐 자동차, 뭐 조선 이런 쪽들도 전체적으로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단타 못 하시고 뭐 단기 트레이딩 이런 거 못 하시는 분들은 모아 가시는 게 제일 편하죠. 그리고 이제 단타 좀 하시는 분들은 네옴시티하고 한한령 관련주들 뭐 단타 좀 하시면은 요즘 장에서 좀 재밌고 이렇게 될 겁니다. 내려갈 때 매집을 탄탄하게 하자. 타겟을 확실히 하고요. 그리고 테마 역시도 모멘텀 살아있다고 보셨는데요. 마지막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겸 전문가 코멘트입니다. 기업 개별 모멘텀 대응이다. 어떻게 전략을 짜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이제 오늘 이제 FOMC 발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금리 인상은 아니죠. 다음 달 이제 금리 인상 결정에 대한 어떤 힌트, 어떤 예고 편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최근에 매파 비둘기파들이 이제 발언들이 막 사실 엇갈리고 있습니다. 약간 좀 혼란스러운 또 매파는 매파대로 강력하게 금리 인상을 조정을 하고 조절하자고 얘기를 하고요. 또 비둘기파들의 의견들은 이제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잘 고정돼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부분도 지금 언급이 좀 충돌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FOMC 내일 이제 오늘 어떤 뉘앙스가 나오냐에 따라서 또 이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뚜껑은 열어봐야죠. 뭐 예상은 어느 정도 해볼 수 있고 다음 달 뭐 0.5 정도 뭐 그 정도 선에서 나오길 기대하는 시장의 이제 희망적인 스탠스인데요. 일단은 좀 지켜보면서 그리고 또 지금 아까 전에 언급드린 대로 저는 이제 산타랠리도 좀 기대를 다들 하고 있는데 그닥 기대에 부응하는 산타랠리는 좀 아니지 않을까. 여기서 좀 계속 약간의 이제 변동성과 등락을 오고 가면서 혼조하고 지지부진하게 좀 흘러가는 장세가 아닐까. 어떠한 이제 동력이 될 수 있는 확실한 트리거라든지 반전 카드가 명확히 또 보이지가 않는 상황이고요. 일종의 이제 어떠한 이제 골디락스를 희망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는 나오는데 골디락스라는 게 이제 물가와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물가가 이제 좀 진정되고 더 이상은 이제 뭐 크게 오르지도 않고 또 크게 빠지지도 않는 이 정도 유지하면서 시간을 갖다가 하향 국면으로 가는 그런 걸 좀 기대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일단은 좀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은 좀 또 국내 증시도 어느 정도 올라왔다가 조정 국면에 지금 들어가 있고 이제 수급 현황도 지금 많이 빠진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크게 큰 기대감을 갖기보다는 좀 보수적 관점을 다시 보수적 관점에서 기업의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제 테마라든지 실적하고 좀 양쪽을 겸비하면서 현미경 돋보기 보듯이 좀 증시를 들여다보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좀 멘트를 잡아봤고요. 또 미증시 같은 경우 기업 실적이 좀 좋게 또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좋게 나온 또 어제 실적 기업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주가에 반영되는데 또 어떤 기업들은 또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좋고 나쁘가 좀 명암이 엇갈리는 실적도 지금 어느 정도 일관성은 없다. 그 안에서 좀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는 등락이 오고 가는 그런 변동성 장세라는 것 갖다가 좀 체크하면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 코로나 출구 전략을 지금 짜기가 지금 뭐 골머리가 아픈데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게 이제 너무 봉쇄를 강화하다면 또 이제 민심, 국민의 지금 마음이 이반될 수 있고
또 너무 또 확대되면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의료 체계도 안 좋다 보니까 이런 복잡한 국면에서 지금 중국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 관망하면서 또 지켜보면서 연관성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지금 LNG 각국의 에너지 지금 확보 전쟁이 지금 크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타르에서 LNG 확보 전략을 좀 중국이 짜고 있고요. 그 얘기는 이제 에너지 물가를 갖다 좀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이 아닐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또 연관되는지 좀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이번 주는 뭐 내일 이제 그 추수감사절이 있고요. 또 블랙 프라이데이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뭐 크게 움직이지 않고 쉬어가는 증시가 아닐까. 미증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연관성이 우리가 또 있으니까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 안에서 이제 기업의 개별적인 이슈, 또한 이제 추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만 좀 순환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장이라는 거는 뭐 그렇게 보시면서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개별 대응 전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갖다 2.2%에서 1.8%로 낮게 예상된다는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무역 적자고요.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고 경기 둔화에 대한 침체에 대한 다가올 부분은 좀 감수하면서 기다리는 전략을 했으면 좋겠고요. LG화학이 이제 4조를 투자를 했습니다. 미국에 공장 건설하는 데 있어서 뭐 LG화학 같은 경우 종합적인 양극재, 음극재, 2차 전지에 관련된 그 모든 그 부품을 갖다 토탈적으로 진행하는데 지금 주도주가 없는 시장에서 이제 준주도주인 2차 전지가 좀 다시 힘을 내서 장세를 끌어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엔터주들 오늘도 뭐 게임주 뭐 여러 가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빈살만 펀드, 국부 펀드가 또 우리나라 지금 엔터주에 또 투자를 하겠다라는 고민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하여튼 뭐 아까 전에 언급 나온 대로 지금 뭐 네옴시티가 약간은 너무 좀 과대한 예산과 과대한 그 광활한 면적을 한다는 게 참 모호한 그런 퀘션도 있습니다. 또 옛날에 그 초기에 참여했던 세계적인 설계 전문가가 이게 실현이 된다면 내 손가락에 장을 지지겠다라는 언급을 한 전문가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차피 지금 뭐 이 일은 이제 시작은 됐고 뭐 삽은 뜬 것 같고 수주 부분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허상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 좀 연결이 돼서 제2중동 붐이 일어나면서 관련 섹터 종목들이 좀 움직여야지. 여기서 만약에 뭐 유명무실한 몽상가의 그런 결과물이 나온다면 이건 좀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이제 그런 부분도 항상 양면성이 있으니까 위험 요소는 또 감안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대응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중국에서 또 OTT 영화 서비스가 또 시작됐던 부분이 나왔고요. 또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제 일본에서 승인받는 관련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두루두루 보시면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 관심 있게 봤던 거는 말씀드린 엔터, 2차 전지, 또 네옴시티도 면밀하게 들여다보자는 전략전에서 말씀드리고 이 정도 요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별적인 모멘텀 대응이 유리하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기대를 낮추고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점을 강조를 해주셨네요. 산타랠리에 대해서도 우리 서머랠리 때도 좀 눈치 보는 서머랠리였는데 산타랠리 역시도 기대를 낮추는 산타랠리가 도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옴시티가 허상일 수도 있죠. 하지만 어쨌든 사우디 국부펀드 돈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이 사우디 정부 쪽에서 일단 뭐 수주를 주는 게 이제 네옴시티 프로젝트 건이고요. 건설 수처리 등등등, 뭐 탄소 포집 등등 이런 것들 얘기가 되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사우디가 이제 그 지금의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나가고 있죠. 이미 게임은 확보를 했습니다. 넥슨과 NC소프트에 대해서 직접적인 투자를 했고요. 자, 앞으로 사우디 쪽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한국의 투자처, 웹툰으로 보시면 초록불, 드라마, 영화, 노란불, K-팝, 빨간불 주시죠. 초록불은 웹툰, 노란불은 드라마, 영화, 빨간불은 K-팝입니다. 자, 관광을 위해서도 또 어떤 투자를 위해서도 뭔가 K 쪽에 K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세 분의 얘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음식 못 넣어서 아쉽네요. 자, 초록불 웹툰은 신기수 전문가님, 드라마 영화 최태규 전문가님, 그리고 K-팝 윤겸 전문가 이렇게 세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더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추천주 동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은석 캐스터입니다. 네, 강한 녀석들의 강한 녀석들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미증시 호조세에 드디어 기다렸던 반등이 나왔습니다. 코스피는 4거래일 만에, 코스닥은 6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왔는데요. 다만 코스피는 현재 좀 상승폭이 둔화된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1%대 넘는 상승폭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미디어 콘텐츠주들 그리고 엔터주들 흐름 좋은 가운데 신상훈 전문가의 어제 티켓 종목이죠. 애니플러스를 비롯해서 IMBC도 현재 4거래일째 주가 상승 흐름 받고 있고요. 엔터주인 큐브엔터까지도 오늘 상승 탄력 받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윤겸 전문가의 어제 추천주죠. 아프리카TV도 오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 오늘 시장에서는 IT주들도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신기수 전문가의 지난 티켓 종목이죠. 이 DDR5 관련주인 아비코전자도 오늘 상승 흐름 받고 있네요. 네, 오늘 토마토 티켓은 쉬어갑니다. 그러면 현재까지의 전문가별 토마토 티켓 보유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네, 신상훈 전문가님 티켓 16장으로 단독 선두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 밑으로는 윤겸 전문가님 티켓 11장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신기수 전문가님은 티켓 10장, 마지막에 합류하신 최태규 전문가님 티켓 5장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강한 녀석들 또 어떤 추천주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티켓은 없고요. 오늘 또 티켓에 도전하는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분의 종목 보시죠. 최태규 전문가 세진중공업, 신기수 전문가 두산퓨얼셀, 윤겸 전문가 웰크론 한택인데요. 이 가운데서 수소주 두산퓨얼셀 보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예. 일단 두산퓨얼셀은 네옴시티 관련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테마성에 조금 더 기대어 보자 이런 거고요. 일단 중국하고 수소연료전지 105메가와트 공급 계약 체결권이 나왔네요. 계약 금액이 3,469억 원입니다. 대단히 큰 규모로 좀 계약이 나왔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가적으로 로드맵이 지금 이미 작성이 돼 있고 한 3년 전인가 발표가 됐죠. 지금 그 중국의 각 성별로 조 단위 투자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 3년 내에 중국이 전기차 시장을 선점했던 것처럼 수소 시장도 선점하겠다라는 의지가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세계 최대 시장이 거의 확실시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소 연료전지 쪽으로는 두 개가 기술이 있는데 PAFC라는 게 있고 SOFC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산퓨얼셀은 PAFC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약점은 뭐냐면은 수소 발전 할 때 생산 효율이 좀 떨어져요. SOFC보다. 대신 뭐가 있냐면은 열이 발생합니다. 열이 발생하니까 전력 효율은 떨어지는 거거든요. 열과 전력을 같이 공급을 할 수 있다라는 걸로 보면은 더 좋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전력 효율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안 좋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내년도부터 이제 진행될 수소 발전 입찰할 때 열이라는 부분을 가점을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PAFC 쪽으로 육성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이거 중국 쪽도 그런 열을 같이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괜찮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두산퓨얼셀의 가점이 좀 적용이 될 수 있다 보이고요. 올해 수주 목표가 240메가와트인데 지금 연말에 무난하게 목표 달성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이제 149메가와트인데요. 100메가와트 정도만 더 하면 됩니다. 실적도 내년도부터는 턴어라운드가 시작될 것 같고, 한번 턴어라운드가 시작되면 성장이 상당히 좀 본궤도에 오를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지금 네옴시티 관련해가지고 쭉 올라갔다 잠깐 쉬고 있는데, 전고점까지의 도전을 한번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매수 현재가 가능하겠고요. 목표 가능을 전고점 42,000원 잡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이번에 나왔던 121선 부분입니다. 32,000원 손절가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정 시에 매수할 만한 네옴시티 관련주로 수소주 두산퓨얼셀을 꼽고 있는데요. 신기수 전문가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42,000원, 손절가는 32,000원 선 잡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네옴시티 관련주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바로 윤겸 전문가의 웰크론 한택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웰크론 가지고 최태규 전문가가 티켓을 가져가셨는데요. 웰크론 한택 투자 포인트 주시죠? 네. 저도 이제 역발상으로 좀 상승이, 물론 이제 상당히 좀 올라와 있는데, 약간 눌림목 구간에서 공격을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요. 오늘 한번 더, 다시 한번 웰크론 한택을,
한번 추천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건물 건설업 관련 종목이고요.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고 말씀드린 네옴시티 관련주입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와서 보시면 이제 10월부터 저점을 딛고 이제 추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약간 이제 높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추가 동력에 의해서 한 전 7,000원은 돌파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역발상으로 한 번 더 달리는 말에 한 번 더 상승을 기대해 보면서 접근 한번 해보고 싶고요. 이제 내년도 실적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올해 이제 상반기 올해 상반기는 약간 실적이 좀 저조하고 했는데 이제 수주 부분이 연결되면서 충분한 상승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매수가는 현재가에서 들어가지 마시고 종가 좀 눌렸을 때 종가에서 들어가시고 목표가는 좀 계산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한 7,500원까지 추가적으로 보는 거라서 전략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5,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웰크론 한택 네옴시티 관련해서 종목 추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옴시티 관련주 후발주자인데요. 웰크론 한택 내년 실적 상승 전망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종가, 목표가는 7,500원, 손절가는 5,000원 선 설정하는데요. 이 종목은 급등한 이후에 크게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종가로 접근을 하는데 어떤 성과가 있을지 긴장되면서 주목되네요. 채팅창에서 해령보님께서 윤겸 전문가님 어제 아프리카TV 감사드립니다라고 글 남겨주셨는데 수익 보신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은 어떨지 좀 저는 무서운데요. 잘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종목은 최태규 전문가의 종목인데요. 세진중공업 알아보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주시죠. 네, 오늘 이야기 중에 실적주 매집할래 이게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 실적 업황 2023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섹터가 조선이죠. 세진중공업 거기에 부합하고요. 눌린 구간에 우리 매집하자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지금 60일 이평선 거의 다 왔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지금 일단 시초가 들어가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종목 갖고 한 달 정도 투자할 거야 라고 한다면 6,000원, 5,900원 그 정도 가격까지 제가 봤을 때 눌릴 거예요. 그럼 그 가격대에서 사시면 아마 60일 이평선 치고 올라가면서 7,500원. 차트 보시면 제가 동그라미 여러 개 쳐놨어요. 1년 동안 결국 7,500원만 가면 맞고 떨어집니다. 그러면 요번에도 결국 그 정도 가게 되면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7,500원 긴 호흡으로 한번 매수해가지고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내년 실적주인데 7,500원만 가면 왜 맞고 떨어질까요? 그건 비밀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 드렸어요. 선수들이 거기까지 가겠다면 가는 건데 만약 네. 그것 뚱 치고 가게 되면 결국 8,900원 치면서 신고가 나오겠죠. 그러려면은 일단은 현대중공업 얘네들도 추세를 바꿔야 돼요. 근데 지금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러한 것들이 좀 반복합니다. 결국 조선주가 다시 한번 시세를 줄래? 라고 했을 때는 한번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진짜 배기 조선주들의 실적이 영업이익부터 해서 제대로 나오게 되면 이 밑에 있는 애들은 더 세게 가겠죠? 그러면 그거는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우리 7,500원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언젠가는 진짜 배기의 장이 오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1, 2년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시장은 아무리 확신이 가고 또 좋은 종목이고 근거가 확실해도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투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강할 녀석들, 세진중공업,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7,500원, 손절가는 5,000원 선 설정했는데요. 여유 있으신 분들은 6,000원까지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의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개방송 일정 알아볼 텐데요. 최태규 전문가님. 네, 수요일이면 제가 6시에 공개방송합니다. 진짜 시장 좋은 장이에요. 우리 겁먹지 마시고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서 시장을 이길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을 잠시 후가 아니죠. 이따 6시에 네. 공개방송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중은 사실 등을 돌렸지만 정말 좋은 장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떠나가신 투자자 여러분들도 이제 오셔야 된다는 얘기를 그동안 저희가 11월에 많이 드렸던 것 같네요. 최태규 전문가의 오늘 무료 공개방송 오후 6시 시장을 이기는 진짜 전략 확인하시죠. 오늘 세 분의 강한 녀석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양대 지수의 상승 그리고 원화 강세 일어나고 있네요. 오전장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